84호증의 2도 동의하되 입증 취지 부인하겠습니다. 예, 84-2도 그럼 그 부분은 모두 동의하고 입증 취지 부인하는 걸로 지금 아유, 채택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 예측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녹음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반드시 마이크 조금 이렇게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받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혹시 피의자로 입건돼 있나요? 입건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선사후 증언하시는데 만약 거짓말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증이라는 거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거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잠깐 오른손 드시고 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유정훈.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예, 신문사항 다 받아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검사님이 진행하실까요? 네, 송성환 검사입니다. 예, 아이고 송 검사님 고생하시네. 예,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중령님, 제가 오늘 증인신문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증인이라고 호칭하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진정성립 진행하겠습니다. 김영현 증거기록 순번 631번 검사 작성 진술조서 원본입니다. 증인 2024년 12월 13일 서울중앙지검 1127호 검사실에 출석하셔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신 사실이 있으신데 기억하십니까? 네. 증인 글씨 맞으시죠? 네. 증인 이날 조사 다 받으시고 나서 조서를 제시받아서 다 보신 다음에 내가 말한 대로 적혀 있는지 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렇게 없습니다라고 쓰시고 성함 쓰시고 지장 찍으신 거 맞으십니까? 네. 이와 같은 증거로는 여인영우의 3증거기록 순번 49번, 순번 844번, 순번 1136번이 있습니다. 이항입니다. 여인영우의 3증거기록 순번 65번, 진술서 4번입니다. 증인 12월 22일 날 수방사 안병범실인가요? 여기가? 네, 맞습니다. 예, 수방사 안병범실에서 그 진술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날짜를 제가 그때 잘못 적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어떤 날짜를 잘못 적은 것 같다고? 앞쪽에는 22일로 작성되었는데 22일인데 여기 12일로 적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12월 12일 날 12월 12일이 맞습니다. 작성해서 제출하신 그 진술서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요거는 증인이 자필로 직접 적으신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성함 쓰시고 마지막에 이제 성함 쓰시고 지장 찍으신 것 같은데 증인 글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와 동일한 증거는 여인영우의 3증거기록 순번 739번, 순번 1054번 증거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진정성립 인정된 증거 모두 채택하려고 합니다. 뭐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예, 증거를 모두 채택합니다. 계속하시죠. 예.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육군 중령으로 수도방위사령부 제1방공여단에서 방공작전통제처장으로 근무를 하셨죠? 네. 2-1랑 수정해서 묻겠습니다. 방공작전통제처장의 그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수도방위사령부 1방공여단 방공작전 통제처장으로 복무를 하고 있고 임무는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권한은 수도방위사령부에 있는 방공작전에 대한 총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작전을 통제하는 책임입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그 R75 수도권 비행 제한 구역에 진입하려는 항공기에 대한 승인 허가와 관련된 업무도 담당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2-1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 중에 P73의 R75 공격에 대한 공격 통제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2-2항 생략하고 3항 묻겠습니다. 통상 그 R75에 진입하려는 항공기는 비행 2시간 전에 수방사 합동방공작전통제소인 JAOC에 진입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유 발생 재판장님 잠깐만 지금 지난번에도 계속 지금 R75 이 부분도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지난번에 비밀 자꾸 침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굳이
알땡땡 해도 상관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국방부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네. 군사 기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밀의 개념이 그렇지 않잖아요. 기밀의 개념을 협조를 판례가 합시다. 저 굳이 알려지면 안 저기, 되는 것까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재판부에서 말씀을 조금 검사님 쪽에서가 조심해서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요. 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 최소한만 부분입니다. 언급해달라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 조심하도록 계속하시죠.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시죠. 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즉시 유무선 신청 등을 통해서 JAOC의 허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네, 긴급 비행의 경우에 수방사의 허가 없이 수도권 비행 제한 구역에 진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이 비행 제한 구역에 대한 긴급 비행 신청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R75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고 그 P73 같은 경우는 주간과 그리고 야간 그리고 휴일에 따라 다른데 작전처장, 참모장, 당기 총사령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비행 제한 구역과 비행 금지 구역의 승인권자가 각각 다르다는 취지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증인께도 그 군사 기밀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니까 걸 좀 고지해 주십시오. 군인이시니까 제일 잘 아 아시죠. 근데 지금 근데 검사들한테 답변을 하도 하시기- 시달리셨기 때문에 그- 지금 그냥 다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만 조심해서 고지만 알아서 한번 해주시면 알아서 우리- 말씀하시겠죠. 예, 중요하게 근데 좀 전 같은 답변은 그건 뭐 말을 안 하고는 답변할 수가 없는 내용이니까 여기는 증인이 있으시고 또 다른 구역은 뭐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 작전처장 등으로 그렇게 해서 언급하신 거니까 예 계속하시죠. 예, 5, 6항 변경해서 묻겠습니다. 증인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부대로 복귀를 하셨죠? 네, 혹시 몇 시쯤 부대로 복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정확한 시간은 알 수는 없지만 이번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확인해 본 결과 53분 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2시 53분 말씀하신 게 네, 맞습니까? 22시 53분 경입니다. 네. 7항 생략하고 7-1항 묻겠습니다. 증인 22시 53분경 부대로 복귀하신 이후에 수도권 비행 제한 구역에 대한 진입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라는 보고를 받으신 사실이 있으시죠? 네,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22시 53분경에 사무실 도착하고 나서 저희 공역 통제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혹시 진입 허가 신청의 접수 시각은 기억을 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기억하지 못했고 차후에 확인했을 때 시간은 인지하였습니다. 그게 몇 시입니까? 22시 49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증인이 부대로 복귀하기 이전에 이미 접수는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8항 생략하겠습니다. 9항 묻겠습니다. 당시 누가 어떤 경위로 비행 제한 구역에 대한 진입 허가 신청을 하였던 것인가요? 제가 직접 접수를 받지 않아서 누가 어떠한 경위로에 대한 부분은 알 수는 없지만 보고받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602 항공대대에서 비행 신청을 하였다라는 것 알고 있고 그리고 목적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서 어떠한 목적으로 비행하겠다라는 건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네, 추가 질문입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602 항공대대라 함은 특전사 소속의 602 항공대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는 602 항공대대가 특전사 이하였는지는 알 수는 없었고 그 차후에 알았습니다. 저희는 항공대대가 어딘지만 알고 있습니다. 네. 9-1항입니다. 통상적으로 긴급 비행 접수 시에 소속, 기종, 항공기 대수, 비행 경로 및 목적을 밝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 그러면 602 항공대대 측에서 긴급 비행 접수에 필요한 소속 등 관련 정보를 알려주던가요? 602 항공대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속과 그리고 대수 그리고 경로도 구체적인 경로보다는 여의도로 간다라까지만 제가 보고를 받았고 대신 목적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해 주지 않아서 목적에 대한 부분이 빠져서 인지하였습니다.